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금통이었는데 금리는 동결했고 또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파생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상의 요인들이 조금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황 해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오셨는데요. 시황 점검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으스스한 침묵의 시장, 기회 섹터는 어디냐? 으스스한 침묵의 시장이다. 차장님이 다신 제목은 아니죠? 예, 제가 달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들이 다뤄놓고 이런 느낌이신데. 자기 그만큼 이제 힘있게 가지를 못한다. 그죠? 네. 뭔가 좀 여기저기 발목 잡힌 그런 흐름들이어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는 우리 제작진의 고민이겠죠. 그러게요. 이 섹터 얘기하기 전에 시장 얘기부터 하면 1월 들어서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장이 더 좀 약해 보이는데요. 네. 남은 1월 흐름은 오늘 만기일 지나면 조금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시장을 운전하는 외국인이 그 선물 시장의 그 누적 포지션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미 좀 과매수권으로 좀 차 있는 모습이 좀 나와 있거든요. 선물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시장에서 그동안 모아놔서 증시를 끌어올린 그 선물에 대한 차익 매물도 좀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차익 매물 실현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종목을 잘 고르면 거꾸로 수익도 더 잘 날 수 있는 이런 상태죠. 기본적으로 장 흐름이 돼야 종목도 가죠. 장이 흔들리면 종목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려운 시장에 네. 낭중지출하고 네. 눈에 턱 튀는 종목이 네.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야말로 수익을 조금 더 내려면 더 쉽게 낼 수도 있다. 섹터나 종목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렇죠. 지금 참 무너지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체된 맞습니다. 장이니까 제한된 에너지를 끌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러면 sek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술주들이 연말 연초에 좀 흔들렸다가 엔비디아가 다시 최고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투자 의견 하향 나오고 상당히 독점 소송도 걸리고 어렵다가 비전 프로 공개 얘기 나오면서 애플도 네. 좀 다시 주목을 받는데요. 네. IT 섹터나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동안 사실 AI 관련주들이 일색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이제 장비주가 뭐냐, HBM 장비주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소프트웨어 업종들 갔었던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GPT 스토어 얘기 나오면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갔는데 그만큼 시장은 AI나 기술주 중에서 또 다른 섹터를 이렇게 좀 찾는데 요번에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2월 달 출시 예정인데 요거가 하나의 한국의 기술주들을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서로 오른발 왼발이 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쪽에는 AI, 한쪽에는 이러한 그 메타버스라든지 MR 기기주들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국 기술주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비전 프로가 지난번에 이제 대략적인 것이 좀 공개가 됐었다가요. 예. 이제 판매 일정을 2월 2일인가 2월 초로 잡은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가격은 되게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에서의 인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그 비전 프로 모양부터 이렇게 딱 보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색깔 있는 남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여기에서 딱 사실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저거가 고글 형태인데, 그렇죠. 그리고 앞에도 또 시커먼 차습니까? 네.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용화가 쉽지가 않고, 사실 애플 비전 프로가 지금 출시 이전에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얘기들, 이미지도 막 이렇게 사전 노출되고 했었을 때, 그때 사실은 신제품이 나오면 대부분 그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든요. 상승을 하는데 그때 빠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연 대중화 될 것이냐. 가격도 비싼데. 저는 여기가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럼 애플 비전 프로가 눈하고 이제 눈으로 이제 웹을 찾고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찝으면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보게 되면은 이 센서라든지 카메라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이게 그림 가져온 거를 보면 1차원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냐. 사실은 1차적으로 저 라이다 센서 부분에서 TOF 3D 센싱을 LG 이노텍이 일부분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의가 이건 이제 소니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쓰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느냐? LG 이노텍을 매수를 하고 끝내야 되느냐? 부품을 공급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들 중에서 여러 가지의 게 있는데 사실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종류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종류를 처음 거가 엘코스라고 해서 LCOS 그리고 LED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향후에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엘도스 LED를 사용한 엘도스가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사실은 저 상용화가 되게 힘들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2028년도는 가야지 저 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사용할 걸로 보이고 사실 저 왼쪽에 하단에 있는 올레도스가 사실 애플 비전 프로에 저게 이제 쓰이고 있거든요. WOLED 형식의 백색광을 내서 컬러 필터를 통해서 이제 색을 구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오른쪽에 올레도스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거죠. 유기물에 오른쪽에 맨 밑에. 근데 그 왼쪽에 있는 WOLED를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고 저거를 쓰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글 형태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왜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냐면은 저희가 OLED에서 증착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RGB 형태의 컬러 필터라든지 할 때 어떤 장비가 쓰이냐면은 그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러한 판자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쫙쫙 싸줘가지고 증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마이크로라는 얘기가 들어갔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구현을 조그맣게 해야 되거든요. 증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파인 메탈 마스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쓰일 수 있는 거는 WOLED를 쓰는 올레도스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까지 관심 있는 종목까지 하나 알려드리고 가면은 파인 메탈 마스크의 이러한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국내에서 저거를 더 조그맣게 마이크로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이 있기는 해요. 특허도 있고 그 종목이 일단은 핌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하진 않을 건데 그래서 핌스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출시가 가시화됐기 때문에요. 애플의 비전 프로하고 이 퀘스트 프로가 메타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비교된 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이 비전 프로를 만들면서 애플이 이제 공간 컴퓨팅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카메라나 센서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요. 네, 가격이 이건 표가 안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네, 표가 456만 원, 3,500달러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기기들 만든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 저 상황인데 차별화하는 거죠. 가격이 눈에 확 띄고 대중화가 아니라 고급화 전략을 간다는 건데, 애플의 비전 프로는 여러 안에 부품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디스플레이가 가장 핵심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고 그 가운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애플이 패드에 OLED 장착한다고 이제 올해 변화가 있을 걸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결국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유망 섹터는 아까 디스플레이 종류를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가장 현실적인 거는 엘코스라고 해서 LCD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가장 현실화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CES 2024에서
또 그 에이수스라는 기업이 공개를 하는 게 이러한 안경 형태의 MR 기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실용화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구글에서도 그런 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일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저 엘코스라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밝기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런 안경을 쓰고 안경 형태 MR 기기를 쓰고 밖에 나갔는데 햇빛 때문에 앞에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올레도스도 아니고 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엘코스라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엘코스의 국내 기업의 독보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라운텍이라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얘기가 물론 뭐 카메라 이런 쪽은 LG 이노텍이나 있을 수 있겠지만 디스플레이는 국내 게 아니고 일본 거를 네, 그죠? 예, 소니 거죠. 거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요 관련된 기업이 있다는 거죠. 어디라고요? 네, 라운텍? 맞습니다. 네, 네. 라운텍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안경 형태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 기업이 라운텍이 될 것 같고요. 저 엘코스 관련한 설계 기술 그리고 양산화를 세계 최초로 시켰던 이런 기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 엘코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플 비전 프로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담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엘코스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 마이크로 종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최대 밝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앵커님 이렇게 쫙 보시게 되시면은 저 표에서 최대 밝기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걸로? 베리 하이네요. 그죠? 그렇죠. 저게 엘코스입니다. 엘코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나 이런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OLED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런 화질이나 효율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주 큰 유용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최대 밝기가 에코스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자, 안경 형태의 구현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 AR 디바이스의 저 엘코스 채택률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 50%가 엘코스가 현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32%가 이제 마이크로 OLED가 이제 쓰이고 현재 상용화가 안 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가 현재도 11%가 쓰이고는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수록 사실은 저도 마이크로 OLED 쪽으로 갈 걸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채택을 하는 AR 기기들 네. 애플이 엘코스로 저걸 한다고 발표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안 그러니까, 했는데 네. 지금 개발하고 있고 사실은 내년도쯤에 나올 그 글라스 형식의 네. 안경이 나올 그러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텍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런 거요? 안경 저런 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라운텍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고객사가 사실 저기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애플일 거예요. 애플의 그 AR 안경 쪽인데 현재 저거를 내년도 상용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형식으로 밖에 쓰고 나오는 게 이러한 MR 기기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라운텍 같은 경우가 사실은 퀄컴하고 좀 연관이 좀 돼 있어요. 사실은 퀄컴 같은 경우가 이 AR 기기의 AP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라운텍처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하고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사실은 퀄컴 같은 경우가 그 라운텍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하고 컨트롤러를 하나의 자기의 그 고객사 컨퍼런스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AR 기기가 향후 출시되는 기업들이 퀄컴의 AP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AR 기기가 확장성이 커지면서 같은 고객사 레퍼런스에 있는 라운텍의 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하고 컨트롤러가 같이 사용을 하고 또 현재 좀 나오는 게 뭐냐면은 AP 업체인 퀄컴하고요, 삼성전자하고 구글하고가 현재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삼성의 이런 MR 기기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네, 높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라운텍이 굉장히 외형 성장을 할 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애플이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비전 프로 AR, XR 기기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관련된 맞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항상 뭐 그런 걸 소개해 주시니까 색깔 있는 남자께서 라운텍인데 이거 보니까 2023년 작년 3월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맞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죠? 기업 네.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올해 업력이 된 게 아니어서 주목해 볼 기업으로 소개해 주신 거는 반가우나 약간 아직까지 레퍼런스가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매출이 한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직도 숫자가 이게 안 나오는 쪽이어서 그죠? 그런 게 네. 살짝 좀 고민입니다. 네. 예, 사실은 MR 기기가 요새 핫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라운텍이 전장 쪽에 대해서 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모비스하고 현재 GM사가 영국에 그 AR 형태로 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업체인 엠비직스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향후에 먹거리다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라운텍의 이러한 엘코스가 현재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 그 매출액이 100억이라고 했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불과 2021년도, 2020년도만 해도 60억대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형 성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작년도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외형이 이렇게 2배 이상 뛴다는 거는 사실 성장주가 먹고 사는 건 당장의 이런 영업이익보다는 외형이 커지고 있다는 네. 거. 그리고 그렇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뭐 100억이 200억 되고 200억이 400억 정도 되면 몰라도 네. 2021년에 58억, 22년에 100억이라고 하면 이건 뭐 완제품 정식 생산이 아닌 그 전 단계 정도 아닌가 싶은 살짝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선점을 먼저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가능성 있는 기업들인데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보자.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있고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쪽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 국내 기업, 주목할 기업 라운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